내 손으로 내 노트북을 박살내고 있었어. 액정이 갈라지고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 손등에서 피가 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귓가에서 그 목소리가 킥킥거리고 있었거든. 소용없어.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건 딱 3일 전 그 저주받은 영상을 본 날부터 시작됐어. 나는 2년차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야. 클라이언트가 새벽에 슬랙을 보내든 말든 밤낮 없이 코드를 짜는 게 내 일상이었지. 당연히 불면증이 따라왔어. 하루에 2시간이면 많이 자는 편이었고 나머지는 커피로 버텼어. 병원도 가봤지. 수면제도 먹어봤고. 내 약을 먹으면 아침에 머리가 시멘트로 굳은 것 같아서 코딩이 안 되더라고. 결국 약도 끊었어. 한 가지 더 말해둘 게 있어. 2019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거든.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대. 깨어나고 나서 의사가 기적적으로 뇌 손상이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이후로 가끔 시간이 통째로 빠지는 느낌이 있었거든. 분명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부엌에 서 있다든지 뭐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대충 넘겼지만 그날도 새벽 4시였어. 모니터 불빛만 환한 방에서 코드를 치고 있었는데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았어. 그때 카톡 알림이 떴어. 대학 동기인 현우였지. 야, 아직도 안 자냐? 불면증의 직방인 영상인데 한번 틀어봐라. 유튜브 링크 하나가 딸려왔어. 제목은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는 주파수. 썸네일은 그냥 시커먼 화면. 솔직히 이런 거 한두 개 본 게 아니잖아. 백색 소음, 빗소리, ASMR 전부 나한테는 안 통했거든. 새벽 4시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링크를 눌렀어. 재생하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칠흑 같은 화면에 뭔가 불쾌한 주파수만 지직거렸지. 한 10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떤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나긋나긋하고 이상하게 귀에 달라붙는 톤이었지. 지금부터 당신의 의식을 잠재웁니다.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방은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지켜본다고 묘하게 거슬리는 말이었어. 수면 유도치고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때 나는 너무 피곤했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고 그 목소리가 뇌를 솜으로 감싸는 것 같았지. 의문을 붙잡을 틈도 없이 스르륵 잠이 들었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한동안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거의 1년 만이었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이 맑았어. 이게 푹 자는 느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우한테 바로 톡을 쐈어. 야, 그 영상 뭐냐? 미친 거 아니야? 1년 만에 아침이 상쾌하다. 답장이 바로 왔지. 거봐, 쩐다니까. 나도 효과 제대로 봤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게 전부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침에 커피를 타려고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뭔가 눈에 걸렸어. 책상 모서리, 목 표면에 한 5cm 정도 되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어. 어제까지는 없었거든. 내가 잠결에 손톱으로 긁었나? 사고 이후로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했지.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든지 현관 슬리퍼가 바깥을 향해 놓여 있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동생 수진이한테 카톡을 보냈어. 수진이는 대학 때 오컬트 동아리를 했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거에 진심인 애야. 꿀잠 잤다. 근데 책상에 이상한 스크래치 났어. 크크. 귀신 짓이냐 크크. 가볍게 보냈는데 씹혔어. 뭐 수진이가 원래 답장 느린 편이니까.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 침대에서 40분을 뒤척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열었지. 어젯밤의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한 번만 더. 그 생각뿐이었어. 영상을 재생했어. 똑같은 검은 화면, 똑같은 지직거림.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 다시 오셨군요. 첫날과 멘트가 달랐어. 분명히 이제 당신의 방은 제 방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꿈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요. 등줄기를 타고 찬 게 쭉 내려왔어.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했지.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 가위야. 가위에 눌린 거야. 눈만 겨우 떠서 노트북 화면을 봤어. 그 시커먼 화면 안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 윤곽이 잡혀가는 사람 얼굴. 눈구멍 같은 게 보이더니 그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눈이 딱 마주쳤어. 비명을 지르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어. 그대로 의식이 꺼졌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았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욱신거렸어. 새 누군가한테 얻어맞기라도 한 것 같았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책상을 봤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제 5cm였던 자국이 10cm가 넘게 길어져 있었거든.
선이 깊어졌고 방향도 바뀌어 있었어. 누군가 밤새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것 같았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가위에 눌려서 꼼짝도 못했잖아. 그렇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영상의 댓글을 확인했어. 꿀잠 잤어요. 인생 영상 찾았습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칭찬 일색이었지. 스크롤을 내리는데 삭제된 댓글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 이 댓글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그 밑에 답글이 하나 남아있었어. 저도요. 밤마다 그 남자가 보여요.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어.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에는 그 영상을 틀지 않았어. 방에 불이라는 불은 전부 켜고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서 밤을 새우기로 했지. 새벽 3시쯤이었을 거야. 정적을 뚫고 소리가 들렸어. 띠. 현관문 도어록.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 한 번 누르고 멈추고 또 한 번 누르고 멈추고. 마치 정답을 천천히 더듬어 찾는 것처럼 틀린 비번을 입력하는 삐 소리가 반복됐어.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현관문만 노려봤어. 숨을 쉬면 들킬 것 같아서 호흡마저 멈췄지. 한 10분이 지나자 소리가 뚝 그쳤어. 간 건가? 조심조심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 화면을 켰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 CCTV 녹화본을 돌려봤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어. 아무것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 새벽인데도 수진이가 바로 받더라고. 내가 영상 이야기를 꺼내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 잠깐, 오빠, 그 영상 혹시 검은 화면에 남자 목소리 나오는 거야? 맞는데 어떻게 알아? 오빠가 보낸 톡 보고 좀 찾아봤거든. 그 영상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 사례가 있어. 해외 오컬트 포럼에.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어. 오빠, 솔직히 확신은 못해. 근데 이거 수면 유도 같은 게 아닌 것 같아. 뭔데? 제발 알아듣게 말해. 특정 주파수랑 음성 패턴으로 무의식을 여는 거야. 일종의 최면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단순한 최면이 아니라 그쪽 세계에서는 매개체 의식이라고 불러. 사람 몸을 빌려서 뭔가를 각인하는 거거든. 각인? 뭘 각인해? 표식. 오빠 책상에 난 자국, 단순한 스크래치 아닐 수 있어. 제발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전화기를 귀에 끼운 채 책상으로 갔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니까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어. 여러 개의 선들이 교차하고 휘어지면서 뭔가 의도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 기하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양.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패턴이 보였지. 사진을 보낸 수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당장 그 영상 지워.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새벽에 택시를 잡아 타고 수진이네로 갔어. 소파에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 수진이가 뜨거운 코코아를 건네면서 말했어. 머리 선배한테 사진 보냈거든. 아는 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선배도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문양이 완성되면 안 된다는 거야. 비슷한 사례에서 문양이 다 그려지고 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 달라졌다니 어떻게? 본인이 아니게 되는 거지. 내가 사라진다는 거야?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지. 아침이 되자 현우한테 연락했어. 수진이가 상황을 먼저 알려줬는지 현우가 30분 만에 수진이네로 달려왔어.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현우는 한마디도 안 했어.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바닥만 보다가 얼굴을 들었어. 눈이 충혈돼 있었지. 그리고 입을 열었어. 민준아, 사실은 말이야. 그 영상 내가 만든 거야. 주변 공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 대학교 때 오컬트 동아리 있었잖아. 거기서 주술 쪽을 좀 봤거든. 사람 무의식에 개입하는 음성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진짜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불면증에 좋다고 포장하면 자연스럽게 들을 거 아니냐고. 그냥 장난이었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장난이라고? 내 몸이 밤마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난이라고? 나는 현우의 멱살을 잡아 끌었어. 분노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지. 현우의 목을 움켜쥐었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야 정상인데 현우는 오히려 웃고 있었어. 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 있을 수 없는 각도로 귀밑까지 찢어지듯이. 그리고 현우의 입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이제 다 끝났어. 이 몸은 이제 내 거야. 현우의 눈동자 안에서 검은 화면 속 그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어. 시야가 흔들리더니 바닥이 천장이 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 의식이 실처럼 가늘어지면서 끊겼지. 오빠,
정신 차려. 수진이 목소리에 눈을 떴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수진이가 내 어깨를 붙잡고 울고 있었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허공에 대고 손을 막 휘둘렀어. 혼자서 누군가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면서. 현우 오빠?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안 왔는데? 안 왔다고? 분명히 여기 서 있었는데.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내가 멱살을 잡고 그 입에서 목소리가 전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야? 수진이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 오빠 이것 좀 봐. 이 영상 파일 아예 재생이 안 돼. 재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오류 메시지. 나는 분명 이걸 재생했어. 검은 화면도 봤고 목소리도 들었어. 2번이나. 그럼 내가 본 건 대체 뭐였지? 그리고 오빠, 이 파일 정보 좀 봐. 수진이 손가락이 가리킨 곳. 파일 생성 날짜. 2019년 11월 14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날. 그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야.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었던. 깨어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던. 가끔 시간이 통째로 빠지던. 오빠, 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졌어. 이건 현우 오빠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이 파일은 오빠 컴퓨터에서 생성됐어. 오빠가 의식불명이었던 그날에 처음부터 오빠 안에 있었던 거야. 사고가 났을 때 한 달 동안 텅 비어 있었던 내 몸에 그놈이 들어왔던 거야. 영상은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야. 잠들어 있던 그놈을 완전히 깨우기 위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부수기 시작했어. 주먹으로, 팔꿈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부수면, 이 안에 든 걸 없애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액정이 갈라지고 파편이 튀었어. 이 이야기의 맨 처음.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었어. 근데 그놈은 내 머릿속에서 킥킥거리고 있었지. 소용없다니까. 그 후로 나는 모든 걸 정리했어. 서울 원룸을 빼고 노트북을 버리고 스마트폰도 해지했지. 디지털은 전부 끊어냈어. 전남 어딘가 인적 없는 시골 마을에 작은 방을 얻었어. 화면이라고는 없는 곳. 여기서는 그 목소리가 안 들려. 적어도 아직은. 매일 밤 나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에 일기를 써.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뭘 느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내가 나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야. 내 의식이 내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치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어. 펜을 놓으려는데 손끝이 욱신거렸어. 이상해서 손을 봤지. 손톱 끝이 갈라져 있었어. 손톱 밑에 나무 부스러기가 끼어 있었고. 천천히 시선을 내려서 노트를 봤어. 글씨는 없었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백 장에 걸쳐서 그 기괴한 기하학적 문양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 피 묻은 손톱으로 종이를 뚫어가며 새겨놓은 완성된 문양이. 나는 일기를 쓴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그리고 내 귓가에서 아주 익숙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속삭였어. 수고했어. 이제 완성이야.